친구들 안녕.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이 언니가 왔어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착한 동생과 말하는 남생이에요. 말하는 남생이? 남생이가 뭘까? 궁금하다. 빨리 만나러 가볼까? 좋아요. 렛츠고! 우르르 쾅쾅. 옛 이야기. 어진 마음을 일깨우는 이야기랍니다. 착한 동생과 말하는 남생이.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이렇게 5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내쫓았죠. 아우야,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혼자 사는 힘을 길러야지. 그래서 마음씨 착한 동생은 산에 집을 짓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답니다. 쫓겨난 동생은 끼니 있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했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해다 팔아서 끼니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산 아래로 멀리 장터가 보였어요. 장터는 추석 때 쓸 과일이며 옷을 사고 파느라고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동생은 혼자 중얼거렸죠. 추석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라도 사드려야 할 텐데. 그때 어디선가 동생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이상해서 다시 말을 해보았죠.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하는데. 동생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어요. 참 이상하다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나뭇잎 밑에서 또 똑같은 말이 들렸죠. 참 이상하다. 동생은 얼른 나뭇잎 속을 헤쳐보았어요. 그러자 남생이 한 마리가 나뭇잎 속에 있었죠. 남생아, 내가 내 말을 따라했니? 남생아,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 아니, 남생이가 말을 다 하네. 그래, 이걸 장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동생은 말하는 남생이를 데리고 장으로 달려갔지요. 동생은 장에 나가 소리쳤어요. 말하는 남생이가 있어요. 구경하고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말을 했죠. 추석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생이가 말했어요. 추석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남생이가 말을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남생이를 쳐다보았죠. 우와, 신기하다.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어머나 신기해라. 구경꾼들이 남생이를 구경한 값으로 동생에게 돈을 주었어요. 얘야, 이 돈으로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라. 고맙습니다. 아우는 그 돈으로 고기와 쌀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도 동생은 남생이를 데리고 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가 신기하다며 모두들 돈을 주었죠. 그래서 동생네는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형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형에게 주는 거야. 형은 남생이를 힘으로 빼앗아 갔어요.
동생은 슬펐지만 꾹 참았지요. 남생아, 잘 가. 그동안 고마웠어. 동생은 형에게 끌려가는 남생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남생이도 슬퍼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형은 남생이를 데리고 곧바로 장터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습니다요.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형은 곧 큰 돈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남생이에게 말을 했죠.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생이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형은 진땀을 주르르 흐르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 남생이는 못 들은 척 잠만 쿨쿨 잤지요. 모였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런 놈은 다시는 장터에 못 오게 합시다. 그래요. 기가 막혀. 사람들은 형을 때려서 내쫓았어요. 이 나쁜 남생이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냐? 화가 난 형은 남생이를 돌로 때렸어요.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형은 죽은 남생이를 들고 아우에게 달려갔어요. 야! 벙어리 남생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형은 소리를 지르며 아우를 때렸어요. 동생은 죽은 남생이를 안고 슬퍼했지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남생이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형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동생은 죽은 남생이를 앞마당에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금방 커다랗게 자라더니 이상하게 생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동생이 열매를 따보니 그 속엔 감나가는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네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남생이가 죽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어머니는 가엾은 남생이 생각에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형이 소문을 듣고 또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동생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심었어요. 나무는 하루 만에 크게 자라 열매를 맺었어요. 형이 열매를 따려 하자 열매가 저절로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더러운 물과 돌멩이가 쏟아져 나왔죠. 형은 더러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떨어지는 돌멩이에 온 몸을 맞았답니다. 다음 날 형은 온 몸에 멍이 든 채 울면서 동생네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쳤죠. 그 뒤 동생은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씨 착한 동생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울고 있는 형을 감싸 안고 받아주고 다시 또 행복하게 잘 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착한
한 마음으로 눈을 꼭 감고 이불 속으로 슉 들어가서 꼭 잠들기예요. 굿나잇. 친구들 안녕. 오늘도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이 언니 왔어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구렁이 선비와 색시. 오늘도 약속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약속 해본 적 있나요? 아마 해봤을 거예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불 속에서 꼭 잠자면서 내일 아침을 맞이할 약속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렛츠고! 구렁이 선비와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신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걱정은 없었지만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하늘에 빌었죠.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식이라도 좋으니 부디 아들 하나만 낳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할머니는 불을 뗄 때 쓰는 나무인 까만 부지깽이가 뱃속으로 쏙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 할머니는 아기를 가졌어요. 여보, 배가 불러오는 것 좀 보. 분명히 잘생긴 아들일게야. 그런데 할머니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몸이 검은 구렁이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할머니는 너무나 기가 막혀 구렁이를 장독대 시루 밑에 숨겨두었죠. 할머니네 앞집에는 세 딸을 둔 부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앞집 세 딸이 아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낳은 아기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구렁이를 보여주었죠. 아이고 징그러워라. 구렁이를 본 두 언니는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어요. 어머나, 구렁이를 낳으셨군요. 그러고는 호호호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구렁이는 앞집 처녀들을 본 뒤부터 할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 앞집 처녀에게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네가 사람한테 장가를 가겠다고? 그건 안 될 말이다. 그래도 구렁이는 자꾸 졸랐죠. 마침내 할머니는 처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처녀 어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아니, 구렁이가 우리 딸한테 장가를 들겠다고요? 처녀의 어머니는 그저 장난삼아 딸들에게 물어보았죠. 얘들아, 뒷집 사는 구렁이가 너희들한테 장가를 들고 싶다는구나.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에구머니, 구렁이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요? 맏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둘째 딸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죠. 그런데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가겠어요. 마침내 구렁이와 막내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구렁이는 긴 막대기 끝에 올라와 새색시와 인사를 나누었죠. 첫날 밤이 되자 구렁이가 새색시에게 말했어요. 따뜻한 물 좀 떠다 주시오. 색시가 물을 가져오자 구렁이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허물을 벗고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나타났어요. 새색시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나는 하느님 아들인데 죄를 지어 구렁이가 되었소. 앞으로 100일만 아무 탈 없이 넘기면
진짜 사람이 되어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구렁이 선비는 뱀 허물을 색시에게 주었어요. 만약 이 허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헤어지게 된다오. 색시는 뱀 허물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언니는 샘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언니는 구렁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나자 막내에게 찾아왔어요. 얘야, 구렁이 선비의 허물은 어떻게 했니? 막내는 입을 꾹 다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심술쟁이 언니들은 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옷장에서 구렁이 선비의 허물을 찾아서 태워버렸어요. 구렁이의 허물을 태우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까지 날아갔죠. 시험을 보던 구렁이 선비는 그 냄새를 맡자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오더니 곧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구렁이 선비는 시험장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죠.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색시는 머리를 깎고 스님처럼 목탁을 손에 쥐고는 남편을 찾으러 길을 나섰어요. 모두 내 잘못이야. 허물을 잘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런데 어디로 가야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색시는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서울로 갔어요. 색시가 어느 들판을 지났는데 아이들이 새를 쫓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새들아, 이 벼는 구렁이 선비가 장가갈 때 쓸 것이니 그만 먹어라. 그 노래를 들은 색시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구렁이 선비라는 분을 보았니? 산 넘어 까마귀한테 물어보세요. 색시는 산을 넘어 까마귀를 찾아갔어요. 까마귀야, 구렁이 선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다오. 새똥벌레 3마리를 잡아다 주면 가르쳐주지. 깍깍. 색시는 가까스로 새똥벌레 3마리를 잡아다 주었어요. 그러자 까마귀는 산 너머 농부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색시가 농부를 찾아가니 농부는 일만 잔뜩 시키고는 고개 넘어 마귀 할멈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 할멈을 찾아가니 마귀 할멈은 검은 빨래는 희게, 흰 빨래는 검게 빨아주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할머니, 빨래를 다 했으니 이제 가르쳐주세요. 호냐, 이걸 타고 물속 나라로 들어가 보아라. 마귀 할멈은 나뭇잎 하나를 뚝 따서 물에 띄워주었죠. 색시가 나뭇잎을 타고 물속 나라로 들어갔더니 고래등처럼 큰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아, 여기가 남편이 있는 곳이로구나. 색시는 문 앞으로 가서 목탁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가 쌀 한 되를 떠가지고 나왔어요. 색시는 구멍이 뚫린 자루에 쌀을 받았어요. 그러자 땅바닥으로 쌀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이것을 줍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색시는 젓가락으로 쌀알을 한 톨 한 톨 집어 자루에 담았어요. 어느새 밤이 되어 하늘에 둥그런 달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그러자 집 안에서 구렁이 선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달은 땅 위에 우리 색시를 보고 있지만 나는 못 보네. 그 말을 들은 색시가 큰 소리로 말했죠. 저 달은 우리 구렁이 선비를 보고 있지만 나는 못 보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구렁이 선비가 뛰어나왔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멀싸 안았어요. 하지만 구렁이 선비는 낮에 색시에게 쌀을 주었던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구렁이 선비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두 사람에게 내기를 시켰어요. 남학신을 신고 물동이를 이고 가서 자고 있는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겠소. 색시는 남학신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천천히 호랑이 굴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물속나라 색시는 이기려는 생각이 너무 앞서 남학신도 묶지 않고 헐레벌떡 뛰었어요. 그 바람에 남학신이 벗겨지고 물이 쏟아져 빨리 갈 수가 없었죠. 색시가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제야 물속나라 색시는 호랑이 굴 앞에 다다랐지 뭐예요. 내기에 진 물속나라 색시는 너무 속이 상했지만 약속대로 남편을 땅 위에 색시에게 보내기로 했죠. 내기에서 이긴 색시는 다시 구렁이 선비를 신랑으로 맞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쁜 마음으로 예쁜 꿈 꾸면서 내일 아침 맞이하세요. 굿나잇. 친구들 안녕.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이 언니예요. 오늘 들려줄 우르르 쾅쾅 옛 이야기는 의리를 지킨 선비랍니다. 선비가 어떻게 의리를 지켰을까?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좋아요. 자, 렛츠고. 의리를 지킨 선비. 강원도 산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마을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죠. 하루는 서울에서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와 서울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정말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요? 귀가 솔깃해진 선비는 많은 돈을 마련해 서울 구경을 떠났죠. 서울에 올라온 선비는 으리으리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음식과 값나가는 옷만 입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서울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선비는 이렇게 사람들과 마음껏 놀면서 3년을 보냈답니다. 3년 동안 돈을 물수도 쓴 선비는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고 밥값까지 밀려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떵떵거리던 선비는 돈을 내놓으라는 주인에게 사정하고는 고향집에 빨리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띄웠어요. 하지만 돈은 오지 않고 집안 식구가 모두 죽어가니 빨리 오라는 편지만 날아왔지요. 선비는 주인에게 고향에 가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둘러 고향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서울로 돈을 붙이느라 그 많던 땅과 집까지 팔았던 거예요. 식구들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식구들은 며칠을 굶어 다 죽어가고 있었죠. 선비는 서울에서 돈을 함부로 쓰고 살았던 지난날을 크게 뉘우쳤어요. 며칠을 궁리한 끝에 선비는 예전에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웃마을 친구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 사정했어요. 친구는
쌀 5썸 값의 큰 돈을 선뜻 쥐어주었어요. 고마우이. 정말 고마우이. 선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을 만나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씻으려고 독약을 사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간 선비는 자신의 잘못으로 식구들까지 고생시킨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 독약을 마셨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선비가 몸이 오슬오슬 추워 눈을 떠보니 캄캄한 밤이었어요. 선비는 독약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이상해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보니 2명의 아리따운 처녀가 초롱풀을 앞세우고 다가왔어요. 처녀들은 선비 앞에 다가와 말했어요. 선비님, 저희를 따라오시지요. 이 처녀들은 저승사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요? 2 처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이었어요. 기와집의 12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서자 예쁜 색시가 마당까지 달려나와 맞이했어요. 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날 알고서... 저는 천리를 볼 줄 압니다. 서방님은 잠시 동안의 잘못으로 재산을 모두 잃고 죽으려 하니 보다 못해 제가 이리로 모셨습니다. 색시는 선비를 정성껏 모셨지요. 한 해, 2해 세월이 흘러 골짜기에 철쭉이 눈부시게 핀 어느 날이었어요. 세월 가는 줄 모르던 선비가 철쭉을 보고 색시에게 물었어요. 저 오늘이 며칠이요? 3월 11일입니다. 어쩌나 19애가 아버지 제사인데. 선비는 예쁜 색시에게 빠져 3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집에 갈 생각을 했어요. 선비가 고향집에 돌아와 보니 초가집에서 살던 식구들은 옛 집을 되찾고 예전보다도 더 많은 논밭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식구들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말해주었어요. 해마다 섣달 금음이면 어떤 색시가 찾아와 많은 돈과 비단을 주고 갔단다. 그래, 그 돈으로 땅과 집을 되찾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선비는 다시 집을 나섰어요. 떠나올 때 색시가 시킨 대로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식구들이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나섰죠.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선비 앞을 막아섰어요. 난 네 할아버지의 친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밤 안에 죽게 된다. 할아버지는 색시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주고는 색시를 죽이는 비결을 단단히 일러주었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대문마다 큰 구렁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안방에는 색시가 커다란 구렁이가 되어 몸을 칭칭 감은 채 쿨쿨 자고 있었죠. 선비는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여봐라, 여봐라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제야 구렁이들이 다시 사람이 되어 선비를 맞이했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선비는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자기를 도와준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색시는 여느 때보다도 더 맛난 음식을 차려와 자꾸 먹으라고 했어요. 지난 밤에 만난 할아버지는 색시가 주는 밥을 3번씩 씹어 색시의 얼굴에 뱉어야 산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선비는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색시를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꿀꺽꿀꺽 삼켰지요. 9번째 밥 숟가락을 떠서 씹어 삼키려는데 색시가 소리쳤어요. 서방님, 어서 창 밖에다 뱉으세요. 선비는 색시가 시키는 대로 창 밖으로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큰 진해 한 마리가 죽어 나자빠졌어요. 색시가 따뜻한 눈길로 선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저는 저 진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진해는 저를 죽여야 용이 될 수 있고 저는 어려운 사람 100명을 도와주어야 용이 될 수 있거든요. 서방님이 100명째 되는 분이에요. 그제야 선비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를 헤아리는 서방님의 깊은 마음 덕분에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윽고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색시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선비가 색시와 약속을 잘 지키고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된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구렁이와 진해가 나와서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구렁이가 나중에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선비를 잘 돌봐주고 선비는 또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랍니다. 마음씨 착한 우리 친구들도 눈을 꼭 감고 내일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게요. 굿나잇. 친구들 안녕.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이 언니가 왔어요. 오늘 들려줄 우르르 쾅쾅 옛 이야기는 복 받으러 간 총각이에요. 와, 복 받고 싶다. 복 받으러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렛츠고. 복 받으러 간 총각. 옛날에 아주 부지런한 머슴 총각이 살았어요. 머슴 총각은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어요. 돌보던 암소는 앓다가 죽었고 농사도 큰 비가 오는 바람에 망치고 말았죠. 주인은 이 머슴이 복이 없어서 그렇다며 내쫓았답니다. 쫓겨난 머슴 총각은 다른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잘 자라던 소가 죽고 농사도 망치고 말았죠. 또다시 쫓겨난 머슴 총각은 결국 시집간 누나와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누나네 농사까지 망치게 되었지 뭐예요. 어떡해. 나는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아주 먼 나라에 살고 있다는 복을 주는 어른을 찾아가 볼까? 머슴 총각은 누나네 집을 떠나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지요. 길을 떠난 머슴총각은 날이 저물자 묵을 곳을 찾다가 99칸쯤 되어 보이는 아주 큰 기와집을 발견했지요. 이 집에서 묵고 가야겠다. 머슴총각은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머슴총각은 대문을 밀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대문은 12개나 되었죠. 머슴총각은 열리지 않는 마지막 대문을 두드리며 다시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겁에 질린 여자 종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죄송하오나 이 집에서는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머슴총각이 묻자 여자 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이 집은 식구들이 아주 많은 부잣집이었는데 밤만 되면 12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식구들을 잡아갔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가씨와 저만 남아 잡혀갈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머슴총각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면 아무도 잡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주인 아가씨는 머슴총각이 묵고 가도록 허락했지요. 머슴총각은 그날 밤 아가씨와 여자 종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머슴총각은 그날 밤 아가씨와 여자 종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바가지 3개에다 눈, 코, 입을 그린 뒤 새빨갛게 칠을 했어요. 머슴총각은 바가지를 얼굴에 붙이고 갓을 점잖게 썼답니다. 그러고는 마루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긴 담뱃대를 물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자 대문이 모두 열리면서 도깨비들이 몰려왔어요. 엥? 이상하다. 우리 대장은 머리가 둘인데? 오잉? 마루에는 머리가 셋인 대장이 있네. 잉? 이게 뭐야? 얼마 뒤 머리가 둘 달린 대장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대장 도깨비는 머슴총각을 보더니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집 사람들을 밤마다 잡아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팥죽을 먹으러 온 것인데 이 집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듣기도 전에 놀라서 죽은 겁니다. 그럼 팥죽만 먹으면 돌아간단 말이냐? 네. 그 말을 들은 머슴총각은 여자 종에게 큰 솥 가득 팥죽을 끓이도록 했죠. 팥죽을 맛있게 먹은 도깨비들은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아가씨가 머슴총각에게 말했어요. 나그네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는 모르오나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머슴총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나그네님,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시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왜 3년 동안은 죽었다가 다시 3년 동안은 살아나는지를 꼭 알아봐 주세요. 머슴총각은 그 까닭을 알아오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머슴총각은 길을 가다가 깊은 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강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를 가느냐? 복을 주는 어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 혹시라도 그 어른을 만나면 내가 왜 1000년 동안 뱃사공을 했는데도 하늘로 못 올라가는지를 알아봐 주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머슴총각은 할아버지와 약속하고 강을 무사히 건넜답니다. 머슴총각은 마침내 복을 주는 어른이 있는 나라에 다다랐죠. 그러고는 그 어른을 찾아가 물었답니다. 왜 저에게는 복이 없는 거죠? 그러자 어른이 대답해 주었지요. 너는 남을 많이 도와주며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머슴총각은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았죠.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99칸의 집에 있는 은행나무가 3년 동안은 죽었다가 3년 동안은 다시 살아나는 까닭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집주인이 은행나무 아래에 돈 괴짝을 묻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뱃사공이 1000년 동안 일을 해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뱃사공은 이무기인데 입 안에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것이다. 말을 마친 어른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요. 슈. 머슴총각은 어른이 사라진 곳을 향해 절을 한 뒤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죠. 강가에 다다르니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늘로 못 올라가는 까닭은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뱃사공은 이무기로 변하더니 여의주 1개를 머슴총각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12대문집에 이르자 주인 아가씨가 머슴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대로 돌아오셨군요. 그래, 은행나무에 대해서 알아오셨나요? 네, 은행나무 아래 돈 괴짝을 묻어두었기 때문이랍니다. 머슴총각이 괭이로 은행나무 밑을 파니 정말 돈이 가득 든 괴짝이 나왔답니다. 우와! 이제 도깨비도 물러갔고 아버지 돈도 찾았으니 당신과 함께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머슴총각은 기쁜 마음으로 아가씨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한 뒤 머슴총각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답니다. 유후! 우리 친구들, 이 머슴총각이 몇 가지 약속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눈을 꼭 감고 입을 푹 닫고 복 받으러 꿈나라로 떠나보아요. 굿나잇. 친구들 안녕. 오늘도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이 언니가 왔어요. 오늘 들려줄 우르르 쾅쾅 옛 이야기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이야기랍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사람이 어떻게 해와 달이 됐을까? 궁금하다. 빨리 만나러 가볼까? 오케이, 렛츠 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얘들아,
잔치집에 일하러 갔다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걱정 마세요, 엄마.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단단히 이르고는 일을 하러 갔지요. 어머니는 잔치집에 가서 온종일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떡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나, 날이 벌써 어두워졌네. 아이들이 배고플 텐데. 어머니는 산을 넘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길을 턱 가로막았어요. 어흥! 에구머니! 어머니는 너무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호랑이가 입맛을 짭짭 다시더니 물었어요. 으흠, 배가 고파 죽겠다. 보자기에 있는 게 뭐냐? 품삯으로 받은 떡이란다. 나 좀 줘. 으흠. 안 돼.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굶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떡 한 개를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받아 먹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니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으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떡을 던져주고 가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어요. 으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으흠. 자꾸 똑같은 호랑이가 나타나 떡을 달라는 바람에 떡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고개를 넘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어요. 으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으흠. 이젠 없단다. 그럼 할 수 없지. 으흠.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어머니 옷을 입었어요. 호랑이는 머리에 수건까지 쓰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지요. 산골 오두막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배가 너무 고프다. 엄마는 왜 안 오실까? 이제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응?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다! 문 열어라! 오빠! 엄마가 오셨나 봐! 오빠는 문을 열어주려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멈칫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온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단다.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구멍으로 들이민 손에는 털이 잔뜩 나 있었어요. 아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단다.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호랑이가 버선발을 들이밀자 오누이는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얼마나 배가 고팠니? 얼른 밥을 지어줄게. 기다려. 호랑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빠는 부엌에서 쌀을 씻는 어머니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치마 뒤로 호랑이 꼬리가 길게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빠는 동생에게 재빨리 귓속말을 했어요. 저건 엄마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야. 오누이는 뒷문으로 세그머니 빠져나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밥을 짓는 척 하다가 아이들을 잡아먹어야지. 잠시 뒤 호랑이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이것들이 어디로 숨었지? 화가 난 호랑이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마당에 있는 나무 위로 오누이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죠. 아니, 이것들이 나무 위로 올라갔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얘들아,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갔니? 그러자 오빠가 얼른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손바닥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그 말을 믿고 부엌으로 가서 손바닥에 참기름을 발랐어요. 호랑이는 한간 힘을 쓰며 나무 위로 오르려다가 주르르 미끄러졌지요. 쿵!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아파. 아이고 호랑이 죽네. 이때 동생이 불쑥 말했어요. 오빠, 호랑이는 진짜 바보야.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옳지. 내가 그걸 몰랐구나. 호랑이는 헛간으로 가서 도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며 한 발짝, 두 발짝 올라가기 시작했죠. 오빠, 어떡해! 우리는 이제 잡혀먹고 말 거야. 오누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나무 위에 거의 올라왔을 때였어요.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기다랗고 굵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호랑이는 약이 올라 어쩔 줄을 몰랐죠. 그래서 오누이가 한 것처럼 하느님에게 빌었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동아줄을 바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호랑이가 매달렸던 동아줄이 갑자기 툭 하고
끊어졌어요. 으아! 아이고,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깨꾸다. 그때 호랑이가 흘린 피 때문에 수수대가 붉어졌대요. 오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하느님이 말했어요.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밝혀라. 하지만 동생은 밤이 무서워 오빠와 서로 바꾸었지요. 해가 된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세게 비추었지요. 그때부터 해를 보면 눈이 부시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지혜로운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을 보면 왠지 오누이가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눈을 꼭 감고 오누이를 만나러 갈까요? 좋아요. 굿나잇. 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맘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어린 오누이가 위험한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지키며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리던 오누이가 나중에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듯이 자신의 힘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강한 독립심을 길러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쁜 아가와 함께 꼭 껴안고 편한 밤 되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